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주려고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내일이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이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뜻깊은 날입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은 한다는 이 말은 저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국민들의 의지 표현은 일본 경제에는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못 보던 국력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이자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일 간의 적대관계가 된 걸 일본 국민들도 환영하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일본 국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여행 관광객이 줄어들고 자발적인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장기화되는 데는 자신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짓을 벌린 아베의 정책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아베 주변과 우익들만 뭉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들도 두 나라 간에 지금까지 공조를 잘 하면서 성장하면서 지내왔는데 어느 날 자신들을 이용하여 아베가 기업 경제를 끊어버리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전범 기업들도 보상을 해주고 싶어도 아베의 정책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으로만 애를 태울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전범 기업들도 기업을 경영하려면 이미지가 대단히 중요하기에 사죄하고 보상을 해주고 싶은데도 아베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아무리 기초산업이 발달되어도 모든 걸 만들지는 못합니다. 큰 기업들일수록 부품의 기초는 다른 나라들에서 사와서 조립하여 외부에 판매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도 기초 소제품을 사가거나 강물질을 사가기 때문입니다. 아베의 두뇌가 일본을 경영할 수상감이 안 되는데도 왜 할배의 배경과 자신들이 조직을 등에 업고 너무 큰 일을 저질렀음을 속으로 후회할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물러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베가 내일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한국이나 일본은 모두 궁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8월 15일 일본 종전기념일 야스쿠니 신사의 전범들의 우상숭배를 가겠습니까?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야스쿠니 신사에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독일 총리가 히틀러 참배에 가지 못하듯이 아베도 참배를 하게 되면 자신에게 일본에게 도움이 안 될 걸 알고 있습니다. 동아시아를 찬탄했던 그때 당하기만 했던 국가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본의 경제력 때문에 숨을 죽이고 있었지만 한국이 엎드려 있을 줄 알았지만 인구가 반도 안 되면서도 도리어 반격을 가하는 걸 보면서 찬탈당했던 국가들이 힘을 모으면 일본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한국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눈치를 보던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함께 모으면 일본의 기업들을 도산시킬 수 있는 경제력이 잠재해 있었던 걸 알게 된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찬탈당했던 아픔을 모두 힘을 모으면 일본을 무너뜨릴 정도로 경제력이 커졌고 그것을 이용한다면 일본도 별것 아니라는 걸 한국이 싸우는 걸 보면서 갈수록 일본이 불리해져 가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서 나오는 농산물과 수산물을 헐값에 수출하여 위험을 자신들에게 전가시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내부는 어떨까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누출되는 방사능 물질이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다가 높은 산맥들에 막혀서 3,800만 명이 먹고 살고 있는 도쿄 주변으로 날아다니다가 비가 오면 빗물에 섞여서 땅에 떨어지거나 수돗물들에 안 섞였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그런 불안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도쿄 사람들은 백색 국가니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위험한 방사능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한국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한국은 힘들어도 다가올 기회를 합심하여 잘 활용한다면 일본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 한내로 대행 태극기를 레이저 빔으로 쏘아 독도 주변에 넓은 바다에 비추어 주십시오. 한국의 IT 기술이라면 가능할 때입니다. 우주 상공에서 보이도록 크게 하여 세계가 알게 해 주십시오. 한국의 저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기술력을 알리십시오. 알리지 않으면 모릅니다.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반대당이 아베의 무모한 실정을 비판하게 하여 권력을 잡도록 그들이 힘을 쓰도록 여론을 움직이십시오. 70% 무답층을 움직여서 한국에 고통을 준 만큼 더 보태어 아베 한 명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만드십시오. 한국에서 수십 년 대선 총선을 치르면서 확보한 전략을 일본의 반대당에 전수해 줄 수 있습니다. 아베의 정책이 한일 양국에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까? 일본은 한국에 너무 큰 죄를 저지르면서 살았습니다. 일본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한국은 도로 달려갔습니다. 임진왜란 때 7년간 고무덤, 기무덤을 만들 정도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1895년 8월 20일 조선의 궁궐에 난입하여 명성황후를 시해했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으로 일제 35년간 통치권이 없어지는 아픈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6.25 동족의 아픔을 이용하여 세계 경제 2위가 되는 부를 만들었습니다. 1997년 한국 투자금 80억 달러를 빼가면서 IMF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2019년 올해 백색 국가 제외로 한국의 경제를 망가뜨려 북한과의 경제 성장을 못하게 하려는 무서운 야망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하기만 했지 한국은 한 번도 반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가 이렇게 만행을 저지르고도 뻔뻔합니까? 이제는 반격을 하라고 선조들이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번에는 국민들이 똘똘 뭉쳐 5,000년 역사의 위대함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내일이 광복절입니다. 더욱 뭉쳐서 한번 선조들이 못한 한을 풀어볼 때입니다. 일본은 국민들이 뭉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방사능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줘야 하는데 도쿄올림픽을 이용하여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이 안전하다고 말로 믿으라고 합니다. 체르노빌 사고에서 잘 보여준 위험을 후쿠시마는 어떤 안전조치도 덜하고 안전하다고 농수산물을 먹자는 것은 아베 혼자 일본 국민을 기만하는 일일 것입니다.
일본 국민들이 알고 싶은 위험성을 아베는 못 알려도 한국은 알려야 합니다. 일본은 함께 가도 아베는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독을,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